복잡한 의학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락터 이재준입니다. 자, 오늘은 주변에 이제 산모분들 보시면 이제 주변에 이제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A가 뭐 빨리 나왔다, 조사해냈다,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조기 양막 파수, 조기 양막 파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기 양막 파수는 정확하게 어원을 이야기를 드리면 진통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무런 진통의 조짐 또는 뭐 배 아픔 이런 게 전혀 없으면서 갑자기 양막이 탁 터져서 양수가 흐르는 경우를 우리가 조기 양막 파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기 양막 파수가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마지막 달 뭐 한 30한 8주 정도에 열심히 운동하다가 갑자기 양막이 탁 파수가 돼서 양수가 흘렀다. 사실 만삭이죠, 38주면. 그러면 이제 병원에 오시면 되죠. 왜? 아기는 충분히 컸고, 보통은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일어나는 좌우 수축, 진통이 이제 곧이어서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분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분만이 이루어지는 상황일 때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아기는 그냥 자연분만 하시는 거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주 이전에 양수가 터지는 경우, 이때가 사실 굉장히 조금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30주 이전에는 조산이기 때문에 A가 태어난 아기가 여러 가지 이제 태어나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분만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주수별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20주부터 사실 24주 정도까지 만약에 양수가 파수가 됐다.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통 24주 정도, 20에서 24주 정도의 양수가 파수가 돼서 아기가 태어나면 사실은 아기 생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아기를 잃게 되죠.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주수가 그때고, 이제 24주부터 한 26주 정도에 태어난 아기들은 이제 열심히 이제 우리가 인큐베이터 넣고 소아과 선생님들이 키우고 이렇게 케어해서 키울 수는 있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아기들의 50% 정도가 생존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 부작용 이런 것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한 27주, 28주가 넘어가면은 그런 합병증이나 아기한테 부작용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몇 주 정도부터가 안전하냐? 사실은 만삭 때가 제일 안전하죠. 안전한데 보통 우리가 산부인과의사나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을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27, 8주는 넘어가야 되고, 더 좋은 거는 34주면 더 좋은데 뭐 안 되면 30주라도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생존을 하더라도 특별하게 아기한테 문제가 없이 잘 클 수 있는 주수다,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조기 양막 파수가 일어났는데 어떤 분들은 잘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파악을 못 하시냐면, 임신 기간 중에 우리가 복압이 상승하게 되고 방광을 누르게 되면 소변이 조금씩 나오죠. 그래서 소변과 양수를 구별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특히나 이제 야간에 이제 약간 속옷이 젖었다든지 이불이 약간 젖어 있는 경우에 이제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그냥 소변이 조금 나왔다, 또는 뭐 소변하고 질 쪽에 있는 어떤 분비물하고 섞여서 조금 나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양수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모르고 며칠, 일주일, 2주일 경과되고 난 이후에 이제 병원에 와서 양수가 줄어든 걸 확인하고 양수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양수가 이미 파수가 된 거를 이제 확인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예후가 이제 늦게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안 좋은 이유가, 양막이 터지게 되면 일단 양수가 세게 되고, 그럼 아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양막이라는 아주 깨끗한 어떤 막에 쌓여져 있었는데 그게 외부의 세계와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 쪽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유산균, 뭐 여러 가지 질염을 일으키는 균들, 곰팡이균,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진 양수의 어떤 구멍을 통해서 아기한테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염이 되면은 조산도 문제지만은 감염은 아기한테 더 큰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보고 이게 양수인지 아닌지 정말 애매한 경우는 간단하게 병원에 오시면 요즘은 이제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키트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트만 대기만 되면 이것이 소변인지 아니면 냉인지 양수인지 바로 병원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양수로 판명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수가 많이 적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24주나 5주, 6주, 7주 이렇게 됐다.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버티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존적인 치료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제 수액을 투여를 하고 그리고 장 수축이 오면 또 터진 부분이 더 찢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수축이 오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혹시 밑에 질염이나 염증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뭐 소독이나 뭐 또는 항생제 같은 걸 투여해서 애기한테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되도록이면 뱃속에 아기를 놓고 시간을 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끌 수 있을 때까지 끄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인큐베이터도 엄마 뱃속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하루나 이틀이라도 더 있는 것이 사실 아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 안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분만을 해서 소아과 선생님이 인큐베이터에서 키우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주수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됐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보존적인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양수가 조금 터졌을 때는 이게 본인도 뭐 알아채지 못하고 오랫동안 있다가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퍽 하고 터지면서 양수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뭐 다른 동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양수가 다 빠지게 됩니다. 양수가 빠지면 애기한테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막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조금 더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만이 빨리 될 상황이 아니면 아기가 위험하다 그러면 빨리 제왕절개라도 해서 아기를 꺼집어내고 그래서 이제 아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등등.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조기 양막 파수는 산모분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이냐 소변이냐 양수냐. 그래서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은 병원에 가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또 빨리 병원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터진 정도에 따라서 의료진과 상담하셔가지고 보존적인 치료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분만으로 빨리 가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주수에 따라서 소아과쌤과 또 상의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결정하시는 게 사실 아기 예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합니다.